안녕하세요. 방곡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네, 국어 시간이 다시 돌아왔네요. 자, 오늘은 8차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문법 단원 3단원 배우고 있잖아요. 마지막 소단원입니다. 조금 더 힘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음운 변동, 한글 맞춤법의 원리 또는 표준 규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 우리 그 평가를 통해서 소단원 평가를 통해서 평가도 좀 진행해 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실제 대화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번의 평가를 진행해 봤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질문이 있어요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단원 의문의 변동할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안고를 발음하는데 적용되는 의문 변동. 물론 여러분들이 답변을 아주 잘했습니다. 자음분 단순화와 된소리 대기. 하지만 여전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분 단순화에 대해서는 혼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 외우기 쉽게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었죠. 문장으로 그 7개의 자음만 음절의 끝소리에 발음으로 소리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규칙이고요.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하는 규칙으로 두 개의 자음이 겹자음이 오는 경우에 앞이나 뒤에서 탈락이 일어나서 한 개로 단순화되는 현상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겹자음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겹자음이 오는 경우에 조금 혼동할 수 있잖아요. 구분을 확실하게 해두면 좋겠다 하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한글 맞춤법 원리 할 때 2단원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헷갈리라고 일부러 한번 내봤는데 많이 혼동하더라고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 한글 맞춤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어휘를 표기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 이거 X가 정답이거든요. 물론 잘 맞추고 사실 이 통계는 전체가 다 평가에 응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온 반들 통계로 보니까 아무래도 혼동할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모든 어휘가 아니라 이 문장에서는 틀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모든 어휘를 표기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표준어를 표기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 맞춤법의 원리 다루면서 표준어 규정도 같이 몇 가지 본 겁니다. 네,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난 두 번째 소단어 문제에서 하나 더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현실에서 틀리기 쉬운 맞춤법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 가지고 문제를 한번 구성해 봤는데 역시 혼동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선생님 계약하면 배요. 보통 외로 쓰는 경우 많죠. 하지만 배요로 쓰는 것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린 이것은 웬일? 여전히 헷갈리나요? 웬일? 다시 한번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웬일로 쓰지 않아요. 왜냐면 왠지, 왜, 아이의 왠지는 까닭이나 원인을 물어볼 때 그때 쓰는 단어이고 우하고 어이, 웬일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찌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 또는 의외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로 쓰는 경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맞춤법 굉장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혼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구분하기 쉬운 기준은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열기 나와 있는 만화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상황별로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교과서는 149쪽 열어보면 되겠습니다. 힘들 때, 우울할 때, 싸울 때 전부 다 단 거 먹을래? 단 거 먹을래? 단 거 먹을래?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각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잠깐의 생각할 시간. 네, 힘들 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그래, 잠깐 쉬었다 가자, 이런 의미로. 좀 쉬었다 가자고 하니까 잠깐 나도 쉬었다 가고 싶은데 라는 의미로 전달한 거죠. 우울할 때는 힘든데 우울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괜찮아 위로하는 의미로 단 거 먹을래? 하고 얘기한 거죠. 싸울 때는 너 나빠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친구 화내고 있잖아요. 응, 잘못했어. 이걸로 마음을 좀 달래봐.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재미있는 만화. 하나의 표현으로 다 상황별로 쓰고 있지만 그때그때 전달되는 의미는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만화였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럼 대화는 무엇이고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화에 임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교과서는 150쪽으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전반부에 나와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의견, 생각, 느낌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행할 수 있는 듣기 말하기 방식 중에 하나죠. 하나의 방식이죠. 그리고 개인의 생각 또는 집단의 생각 또는 가치관 또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회문화적 배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와 대화하느냐도 다 다르죠. 에 따라서도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라고 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서 그 상황과 대상에 맞는 적절한 듣기 말하기 방법 그리고 언어 예절을 알아서 그에 따라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듣기 말하기 방법으로서의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그럼 어떤 차이점들이 생길 수 있는가? 방언이 등장해요. 그럼 방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방언과 표준어 뭐가 다른가? 방언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지역 방언도 있고 사회 방언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지역 방언부터 살펴보면요. 지역 방언은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언어 그들끼리 하는 말들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정겹고 친밀한 그 느낌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할 수 있죠. 그죠? 그에 반해서 표준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표준어 사정 원칙으로도 대했듯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대의 서울말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공식적인 언어로 쓸 수 있는 그렇게 제시하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때 좀 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로 우리는 방언을 쓴다고 해서 문제 삼지 않고 표준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욕하지 않죠.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그때 방언이 더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표준어로 사용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각각의 기능과 가치를 알고 상황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화를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151쪽에 이거는 이제 아빠와 딸의 대화를 통해서 지역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엄마가 할머니께서 소를 많이 싸주셨어. 그랬더니 아들이 소나무? 먼지 터는 솔? 뭐죠? 하고 궁금해하죠. 그리고 아빠는 정부지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또 아들은 못 알아듣고 있죠.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부추라는 거야. 엄마 고향에서 소리라고 했었어. 그제서야 이제 알아채죠. 자, 소리라고 하는 단어는 표준어로는 안 쓰는 바로 부추의 경상도 전라남도의 방언이에요. 아들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또 정구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정구지라고 하는 표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이건 충청도 방언이기 때문에. 자, 부추의 경상도, 전라북도, 충청도 많이 쓰는 비교적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사투리, 즉 방언은 표준어 환경 또는 다른 지역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는 친구들은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죠. 하지만 그 설명을 해줘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원활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잘 모르는 말, 지역 방언, 특히 사투리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하더라도 아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노력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 비단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뭐 우리가 하나의 예시를 또 한번 살펴볼게요. 지역 간 언어 차이. 첫 번째 예시는 표준어 개구리에 관한 건데 이렇게 지역마다 달라요. 가개비, 제주도에선 가개비, 좀 생소한 표현이죠. 경상북도에선 깨구랭이, 전라남도에서는 깨구락대기 이런 표현은 정말 생소하다. 함경북도는 멀구락지. 북한에서 쓰는 방언은 우리한테는 더더욱 낯설죠. 두 번째 예시는 표준어 할아버지의 경우에요. 함경도에서는 할아바이, 전라도에서는 할압시 이런 표현 정말 생소하죠. 할배는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하르방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방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강원도나 충청도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강원도 뭐라고 부를까요? 할배. 똑같이 경상도하고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할아바이, 할바 이런 표현을 쓴다. 충청도에서는 우리 인근 지역이니까 혹시 네 할아버지나 할부지 이런 표현을 쓴다. 비슷한 말들이지만 서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겠죠. 이런 지역적 방언도 우리가 익힐 수 있을 때 조금씩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익혀보면 재미있는 한국말, 국어 사용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다른 지역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듣기 말하기 방법에 대한 차이, 언어 간의 차이를 또 알아보는데 비단 지역 간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 방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세대별 또는 성별 또는 인종 간에 또는 세대 간, 계층 간, 신분 간, 이념 간 굉장히 사회적 특성이 일어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는 어휘나 말투 같은 걸로 직업을 추측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그룹에 속하는 사람인지 집단을 추측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자의 경험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상황 등이 달라서 말하기 방식, 듣기 방식이 다르게 형성되는 이런 사회적 방언 또는 사회 방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대화를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192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빠가 딸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 대화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닐까 생각하죠. 아빠가 먼저 게임 말고 할 일이 많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렇죠. 게임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는 직접 게임하지 마, 그만해, 이제 많이 했잖아 이렇게 많이 듣지만 이 아빠는 그래도 비교적 애두른 표현, 완곡한 표현으로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딸은 어떻게 대답하죠? 제 할 일인데요, 더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삐리리 하고 나올 것 같지, 아빠나 엄마 입장에서는. 자, 딸의 대화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아빠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인내하고 계시죠. 그리고 딸은 제가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라고 대답하죠. 그렇지만 여기 아빠는 다시 그래서 이게 진로를 표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빠는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라떼는 말이지 이것도 시작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담은 과거지향적인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딸은 어때요? 앞으로 게임 산업이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게임을 만들면 되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어떤가요? 미래지향적으로. 그렇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중심을 두고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경향으로 이야기하는 이 두 사람. 어떻게 대화에 참여해야 될까요? 해답은 여기 있겠죠.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하는 경향을 좀 파악해보고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이런 방법으로 좀 대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화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딸은 아빠의 경험을 좀 받아들이면서 아빠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아빠는 과거지향적으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앞으로 너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발전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좀 더 지혜로운 대화, 가정 내에서 지혜로운 대화를 위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의 원리를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대화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좀 삼아서 참여해야 할까? 방향이나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맞도록 대화하려면 어떤 기준들을 좀 따라가는 게 좋을까 하고 국어에서 학문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인데 협력의 원리를 먼저 살펴볼게요. 협력의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 교과서 151쪽 20번째 줄 아래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20번째 줄에 협력의 원리라고 한다 하고 그 아래줄부터 21번째 줄부터 나와 있는 것들이 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면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양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이나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진실된 정보만을 상대에게 줘라 라고 하는 것이 질의 경륜이죠. 그리고 세 번째, 대화와 관련 있는 얘기를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관련성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간결하게 대화해라 라고 하는 것이 태도의 경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경륜이라는 말은 약속 또는 규칙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에요. 이런 규칙을 제정할 당시에 원리를 만들 때 이런 어려운 표현을 만들어놔서 그런데 사실 의미 자체는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화의 원리 중에서 협력의 원리에 해당하는 우리 교과서 대화를 한번 하나 살펴볼게요. 자, 재영이 준민이 대화를 한번 보면 모둠 숙제 왜 안 해왔어? 그랬더니 준민이가 다소 엉뚱한 말을 하네요. 어제 방과 후 수업 듣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처음에 보면 엉뚱한 대화인지 몰라요. 다음에 그 수업은 학교 공사 때문에 미뤄졌잖아. 그 다음 대화를 재영이 대화를 듣고 나면 아, 얘 이거 거짓말하는 거네? 타당성이 좀 없네? 이런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영이의 말에 받아서 하는 준민이의 말은 더 어처구니가 없죠. 학교 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럽지 않아? 얘 동문서답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대화의 관련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준민이의 대화의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본다면 그렇죠. 위에 있는 것은 질의 경륜을 어겼고 아래에 있는 것은 관련성의 경륜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협력의 원리에 따라서 대화를 해나가지 않으면 좀 무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교과서의 대화였어요. 자, 그러면 다음 쪽에 나와 있는 152쪽에 나와 있는 공손성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손성의 원리는 최대한 상대에게 맞춰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예절 바르고 공손함을 가지고 대화해라 라고 하는 규칙이자 약속이거든요. 이것은 5가지가 있는데 요령의 경륜, 첫 번째,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이고 혜택을 줘라. 이게 요령의 경륜이에요. 두 번째,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줄이고
부담이 되는, 나에게 부담을 지워라. 좀 약간 반대되는, 상반되는 표현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관용의 경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수용해 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가 관용의 경륜이다.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칭찬하고 맞장구 치는 표현을 많이 써라 라는 것으로 찬동의 경륜, 칭찬의 경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자신의 칭찬은 줄이고 자신을 낮춰서, 이거는 겸손한 표현이라고 얘기해서 겸양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의견 사이의 다른 점은 줄이고 같은 점을 드러내는, 상대에게 동의하면서 내 의견도 제시하는 방식, 동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과 관련된 다섯 가지거든요. 공손성의 원리는 다섯 가지와 관련된 대화, 교과서 대화는 153쪽에 나와 있어요. 이 대화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수빈이와 지원이의 대화예요. 수빈이가 시간 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질문 형식으로 상대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상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대화는 요령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원이가 뭘 그렇게 많이 들었어? 수업 시간에 쓸 책이네. 그러니까 수빈이가 다시 2층까지만 옮겨줘.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형식으로 다시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죠. 이것은 둘 다 요령의 경륜입니다. 말할 때 나 이것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의 대화 방식이에요. 그리고 수빈이가 지원이가 오케이 했죠. 그러니까 수빈이가 너 역시 최고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죠. 찬동의 경륜, 칭찬의 경륜. 그래서 이 공손성의 원리를 지켜서 이야기하는 수빈이의 대화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밑에 있는 대화에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들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 잘 봤나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면 대화라고 하는 게 뭐고, 상대에게 혜택을 베푸는 표현, 요거 선생님이 빼먹었네. 자, 상대에게 혜택을 베푸는 표현도 있었다. 요거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대화에 대해서 다뤘죠. 대화의 의미가 뭐냐. 대화의 의미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나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의사소통 행위다. 이런 대화를 우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듣기나 말하기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 존재하는 대화 안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대화의 예절, 학문적으로는 대화의 원리,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를 살펴봤어요.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사례로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협력의 원리 네 가지 뭐였죠? 양의 경륜, 질의 경륜, 관련성의 경륜, 태도의 경륜. 자연스럽게 반복하면 좀 외워지긴 하는데 아주 꼭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반복해서 대화의 특성을 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공손성의 원리는 5가지였죠.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 그래서 요 4가지, 5가지 원리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각각의 포인트만 들어있는 대화 사례를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협력의 원리에 관해서 오늘 다루지 않았던 대화 함축이라는 내용이 예외적 사항으로 흔히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154쪽부터 156쪽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을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좀 더 간단하게 진행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좀 내용이 분량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더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교과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읽어가면서 영상도 한번 보면, 미리 교과서를 한번 읽고 본다거나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관련된 EBS 강의
창비 교과서 진도 특강 링크 해놓을 테니까 그 내용도 한번 꼭 살펴보세요. 여러분, 온라인 계약이 좀 더 연장되고 피로감이 누적되지만 문법은 또 본인이 반복적으로 자기주도하에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온라인 학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번 시간 수업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